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이슈가 두 개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과 베트남 전격 관세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균열, 쇼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저희가 이건 이슈로 집중적으로 파헤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런 가운데요, 준호 매니저, 네. S&P 500은 사상 최고치.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궁금한데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그래도 이제 베트남이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후에도 뭐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고 또 결국에는 또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은 그래도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더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폭염이죠.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제 시장이 좀 조정의 흐름이 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폭염 대표 수혜주인 뭐 파세코라든지 창문형 에어컨 뭐 그리고 또 빙과류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됐는데 그 안에서 좀 이제 가장 핫한 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빙그레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류 특히 이제 K 빙과류의 열풍을 이끌었던 게 아무래도 빙그레의 메로나잖아요. 그래서 메로나가 사실 중동이나 또 이제 아시아 전역 또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사실 메로나 열풍으로 사실 K 빙가류의 열풍까지도 계속 확산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메로나의 가장 이제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빙그레의 주가가 저는 이제 올해 특히 이제는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35도, 지금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상태고요. 올해 역대급 열대야가 지금 관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 매년 항상 올해가 최악이다, 올해가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사실상 지금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에펠탑 관련된 지금 주요 관광지의 입장이 좀 제한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루브르 박물관이 문 닫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뭐 휴고령을 포함해서 야외 활동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유럽 여행의 어떤 지금 부분도 굉장히 막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적인 폭염으로 유럽 전역이 지금 방타되고 있고 사망자도 좀 속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빠른 6월 열대야로 118년 만에 처음으로 재난급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데프리카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역대급 폭염이 지금 먼저 시작된 상태고 장마가 생각보다 너무 짧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던 장마가 빨리 끝나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역대급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지금 글로벌 전역으로 좀 확산되고 미국도 장난 있는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폭염 수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유제품 그리고 이제 음료 뭐 스낵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뭐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플레 네 그리고 메로나 그리고 떡 붕어 싸만콩 같은 이제 정말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름철 폭염에 빙가루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특히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이 코스코 미국 코스코 중심으로 고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나나 맛 우유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제품들은 굉장히 좀 수출의 어떤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메로나로 지금 유럽 전역에 2023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식물성 메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서 실험해서 유성분을 좀 빼고 결국에 그 메로나를 실제로 지금 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메로나랑 맛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내서 2023년부터 이제 유럽 전역에 지금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거의 지금 메로나의 판매량 자체가 거의 3배 이상 늘었대요. 급증을 한 상태고요. 또 올해 유럽의 지금 강타한 정말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메로나를 비롯한 이제 빙그레의 어떤 이제 유제품과 그리고 이제 빙가류들이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분이 포함된 아이스크림 제품 그 수출 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통관 장벽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식물성 제품으로 좀 개발에 성공해서 2023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거.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뭐 지금 네덜란드를 필두로 독일, 또 영국, 프랑스에 지금 식물성 메로나를 2023년부터 수출했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지금 빙그레의 판매량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빙가류와 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선풍기 같은 폭염 수혜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빙가류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최근에 지금 해태제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좀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네. 빙가류가 아직까지는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빙가류 특히 메로나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폭염 수혜 관련해서 우리가 빙가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빙그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빙그레 폭염하면은 이제 빙그레 해태제과 뭐 이런 네, 빙과류들인데, 자 YS 참님이 김승현 회장의 한화가 잘 나갔으니 동생인 김호연 회장의 빙그레도 가자, 또 이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는 거는 좀 한두 달 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폭염이다 하면 바로 아이스크림 먹는다. 이건 좀 우리가 뭐 거의 명제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딱 이맘때 항상 이제 빙가루 관련 종목들이 항상 이제 먼저 시세가 분출되고 맞죠. 그리고 정말 실적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도 창문형 에어컨이 항상 딱 이맘때 가장 한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도 이제 빙그레는 또 이제 한류, 특히 이제 K 빙가류의 어떤 판매량을 견인했던 네. 사실상 기업이다 보니까 또 올해 여름에 안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항상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특히 역대급 폭염이 지금 전 세계.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빙그레의 어떤 그 특히 메로나를 필두로 한 빙가류 제품들이 좀 판매량이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이제 어떻게 바닥에서 딱 터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반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전 추가적인 상승으로 최근에 그 박스피 라인대를 좀 돌파하는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어제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좀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일 종가가 가격이 딱 9만 원, 깔끔하게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최근에 이 박스피 라인대를 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박스피를 돌파했을 때 10만 원 라인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해서 10만 8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만 7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빙그레를 향했습니다. 폭염 대비 포트폴리오고요. 현재는 해태제가 식품이 이제 맞습니다. 선봉에 서고 있는데 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메로나가 글로벌리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메로나의 힘과 함께 오늘 빙그레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와 베트남이 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타결을 해버립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46에서 20% 인하. 베트남의 언론은 근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잘한 거죠, 베트남이? 베트남이 잘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잘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베트남이 그래도 또 미국의 우방 국가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발표가 됐을 때 베트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뭐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뭐 협상하자라고 이제 나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줄줄줄 끌어서 이제 거의 한 3개월이 지나서 46%였던 걸 이제 20%로 깎아주니까 사실 20%도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닌데 왜냐하면 기본 관세가 이미 10%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수입품에다가 20% 이제 부과하는 거니까 사실은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게 46에서 20으로 이제 낮춰지니까 사실은 이제 협상이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뭐 베트남 관련된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전체 이제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이제 다음 주면은 90일 유예한 그 시한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뭐 또 우리가 타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일본 쪽에 굉장히 좀 강경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일본의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하고는 협상에 이제 좀 진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베트남하고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전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재료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라든지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과도 이제 지금 협상을 나올 것 이제 같아요. 빨리 이제 네, 타결을 좀 시키려고 주말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뭐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도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상호 관세 리스크가 이제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좀 훈풍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버르장머리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네. 말도 안 하나요? 이거를 좋게 볼까요? 아니면은 이러다 완전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의견도 함께 있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말이라도 이제 하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실무자가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잖아요. 여한국 그리고 본부장.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부분들 국무장관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방안이 오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면 7월 말 정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지금 예고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그 전에 네. 통상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되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좀 됐을 때 그때는 뭔가 좀 기분 좋게 서로 악수하면서 네. 네. 이런 이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인데. 아마 이제 물밑에서는 저는 좀 빠르게 협상이 하고 좀 있다. 진행되지 않을까. 그 우리나라는 사실 뻔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건 이제 자동차 쪽.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거. 네. 그거 이제 연령 제한을 좀 둔 거 그런 그거 거. 없애고 이제 소고기 수입 좀 늘리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이제 강우병 사태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또 요거에 대해서도 좀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는 협상이 그렇게 어렵진 어렵지 않을 않을 거라고 거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볼모로 잡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사실상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네.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제 투자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시장이 좀 똑똑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키가 간밤에 급등을 했고요. 우리 쪽 보면 오늘도 뭐 영원무역부터 한세실험, 미스터홀딩스, 또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KOEM, ODM이 싹 다 맞습니다. 베트남에 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아주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이미 또 시세도 먼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세계 스포츠 브랜드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다 있죠, 나이키, 베트남에. 아디다스, 퓨마까지도 베트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관세 피해 업종이었다면 애플이 또 가장 큰 피해를 받기도 네. 했잖아요. 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도 또 베트남에 또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이 이제 나이키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네. 필두로 한 또 이제 애플까지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국내 이제 영업 무역을 필두로 한 다시 한번 또 이제 의류 또 ODM 업체들도 전반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근데 이걸 보고 바로 또 진입하기에는 또 이미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해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관세 협상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베트남만 딱 국한해서 보기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의 완화와 또 특히 7월 달에 지금 고용도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네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좀 시장을 좀 멀리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 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딱 하나 그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지금 방위비를 너무나 싸게 네. 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좀 2배 이상 방위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탐탁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위비 쪽에서의 약간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관세 이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좀 잘 돼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래스카 관련된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선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또 이제 반도체 이제 그 관세를 좀 완화시키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협상 특히 7월 말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미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우리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관세 관련된 가장 핵심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 뭐 자동차 네, 네. 또 반도체 이 섹터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식 매수에 관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KOEM 중에서 영원무역 한번 좀 네.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시장은 알고 이미 4월, 5월부터는 베트남 잘 될 거야로 배팅한 건가요? 이미 맞습니다. 그냥 올라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올랐어요. 우리가 네. 왜 오르지? 베트남 46% 했는데 네. 자 이러니까 오늘 또 공략법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근데 대장주니까. 대체거래소에서 한 네. 1.9% 정도 좀 상승 하고 흐름이 있고.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시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줘서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됐던 올라서? 것도 있고 네. 뭐 어제 이제 지주사들이 밀렸던 것만 봐도 이제 이미 삼법 개정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좀 이제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세론이죠. 출회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은 이미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를 시장을 이제 넘겨가는 거지. 이제 베트남 관련된 어떤 그 의료 ODM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스페이스 이제 판매량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웰빙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최근에 좀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선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아디다스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디다스가 5.59%로 많고요. 한세실업도 또 힘을 내네요. 5%. 또 감성 코퍼레이션, 그동안에 엉겨 있었던 또 이런 KOEM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장에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하는 완전히 날아간 걸로 알았잖아요. 7월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대반전의 서막이고 오늘 밤에 영미 매니저 결과에 따라서 판 자체가 지금 맞습니다. 뒤집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DP 민간 고용 간밤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이제 매우. 순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브리핑 잘 해주셨던 것처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2023년 3월 이후에 오히려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용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33,000명이 이제 일자리가 마이너스.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충격이었고, 다만 우리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금리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를 놓고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 있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만 아니었다면 뭐 지금 금리 인하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네네.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금리 인하 조금 더 신중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판이 좀 뒤집힐 수 있을 만한 ADP 민간 고용 지표 2년 3개월 만에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이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ADP 민간 고용 지표하고 고용 보고서가 괴리가 조금 클 때가 많아요. 있죠. 근데 이번에는 고용 보고서조차도 한 11만 건 정도 이제 예상을 네, 하니까 증가인데. 예상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측면인데 만약에 이게 10만 건 아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연준도 이제 상당한 좀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그래서 뜨면요. 마이너스 뜨면 뭐 당장 금리 인하해야 금리 돼. 인하죠. 왜냐하면 네. 1분기 때 이거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파급 효과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진짜 정말 고용 하나만 믿고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달려왔는데. 믿고 왔는데 고용까지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이제 침체 시그널이기 때문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늦게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이제 너무 늦었다. 뭐가 늦었다라고 하면 사임이 네. 당장 사임해야 네. 된다는 얘기를 또 네. 지금 그 SNS에다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다시 이제 발언을 이제 전언을 한 게 뭐냐면 미국 주택금융청 국장은 네. 파월을 이제 뭐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까지 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옮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리트윗.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의 스코어에 따라서는 7월 달에 이제 금리나 이제 불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초 2회가 아니라 하반기 때 3회가 될지도 네. 모르겠다라는 걸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맞아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매니저 예상은요? 저는 이제 10만 건은 아래로 이제 될 아래?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너무 크게 이제 감소를 그렇다. 했기 때문에 10만 건 아래 만약에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이것도 너무 빠르게 또 침체에 대한 증시 우려가 또 생길 수도 급락이죠. 있기 때문에 네. 증시가 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건 아래 정도라면 파월을 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숫자니까 7만? 7만 정도? 한 7만에서 9만 정도 좋아요. 그 정도 사이가 네. 나오면은 금리 인해야 되는 이제 불씨는 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예상은요? 지금 11만 개입니다. 증가 11만 명. 네. 준호 매니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밤 9시 반. 일단 월가에서도 사실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지금 한 9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네. 오히려 역성장 3만 명 정도가 쇼크죠. 지금 둔화가 네. 됐던 상태라서 일단은 고용 보고서 자체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10만 명 미만으로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트럼프도 더욱 더 이제 말에 힘이 외치겠죠. 실릴 수 있겠고 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보는데 일단 이제 미국이 그 고용 지표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좀 이제 서비스직 또 이제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농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줄어들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10만 명 이하로 너무 크게 줄어들면 정말 바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경기 둔화, 시장 예상보다 둔화되는 수치로 나와줬을 때가 이제 결국에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빅뉴스가 되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오늘 발표되었던 이제 민간 고용 지표 자체도 지금 시장의 어떤 월가 예상치를 완벽하게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네. 민간 고용 그 고용 보고서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5만 빚? 5만까지는 7, 8만? 네, 네. 7, 8만 정도.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부분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이제 7월, 8월 달이 휴가 성수기지만 미국은 이미 5월, 6월 달에 이제 여름 갔다. 휴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직 고용에는 약간은 이제 저는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 좀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좀 아전인수격으로 시장에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계절적인 영향은 있으나 고용은 줄어들었으니까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 다만 네. 침체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는 저희가 뭐 예언을 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니, 뭐 예측이죠. 뭐 한 네. 7만에서 7만, 11만 뭐 그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는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7, 8만 정도로 할게요. 네. 준호 매니저는 6만? 저는 6만 9천 정도 6만 보겠습니다. 9천. 네. 저는 5만 이하로 일단 하고 네. 오늘 9시반 결과 보고 네. 내일 저희가 한번 맞춰보고 미 10년물까지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과연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 또 고용시장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질문들 어제 여야의 전격 합의 상법 개정안의 질문들 많아요. 만물 박사님 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 이미 이제 세론이 나왔죠. 또 기존에 주도했던 지주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들어갈까요?도 나오고요. PBR 0.8이 일단 이제 숙제죠. 이제 관련한 법안도 나올 것 같고요. 이하에 오르지 못한 이 홀딩스를 고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주사 어게인 혹은 지주사 다음에 상법 개정안 수혜주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상법 개정안 내용은 충분히 더 여러분들 아시니까. 영민 매니저 여기서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돼요. 어제 세론이 나왔죠. 다시 한번 지주사 재진입 아니면 모도른 홀딩스 진입 그 외에 뭐 저 PBR 진입. 이게 이제 참 좀 고민스러운 게 기대감은 분명히 이제 수개월 동안에 좀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대통령도 뭐 취임하시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취임 30일 뭐 기자회견도 기자회견도 하시잖아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달 내내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건 분명히 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저께부터 새롭게 이제 반영됐던 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걸 네. 통과를 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3% 룰이라든지 집중 투표제라든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에 강하다. 대해서도 거의 이제 합의에 좀 이르렀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일단 여야 합의 타결이 되고 대통령이 바로 공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목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재성 이슈는 분명히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으나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또 조금 세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두산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그 뭐 증자와 관련된 이제 루머가 좀 퍼지면서 네. 조정이 조금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강하게 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2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주회사 두산은 또 이게 증자 우려가 나오는 것 자체도 전자 비지 부문에 대한 워낙 이제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증설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자본 조달이라고 예.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지주회사 두산 정도는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갔던 지주사들 중에 한화 네. 계열 회사들이 지금 너무 좋아요.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어저께 이제 뭐 예. 대형 이제 네. 9조짜리 그렇죠. 이제 폴란트 2차 계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또 한미 간에 이제 MRO 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는 하나 계열사들이 분명히 또 강조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두산과 하나를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배당 성향이 35%가 안 되는 지주사들, 그 지주사들은 무조건 이제 강제적으로 35% 이상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조금 안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신다면 후발주 중에서도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HS 효성이라든지 네. 물론 뭐 이미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요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말씀드렸던 원익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배당 성향을 좀 크게 좀 높여야 되는 이제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부터는 지주 사면 무조건 간다 이런 것보다는 옥석가리기? 조금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기존에 달렸던 것들 중에서는 두산, 한화 픽이고요. 그 외 홀딩스를 좀 보니까 HS 효성이요. 올랐는데도 PBR 지금 이제 겨우 0.5, 그렇습니다. 0.6이고 오리온 홀딩스도 또 그렇게 뭐 올랐다 해도 0.6이고 그러니까 PBR 0.8 안 되는 밑에 맞습니다. 단 애들, 이 밑에 단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라. 준호 매니저, 네. 이 상법 개정안 수혜 찾기, 저 PBR 찾기입니다. 지금 여러 궁금증도 있고 아직 PBR 0.8 터무니없는 지주사도 또 네, 많이 있고 맞습니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마트라든가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0.2배짜리 또 네. 기업들도 좀 널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 PBR로 한번 가봐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7월 초반에 이제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요 실적. 안에서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7월 달에 정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돼 버리면 정말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성장주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급 자체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미 그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 중심으로 또 건설주나 저 PBR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금융,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에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의 대표적인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뭐 AI 특히 정책적으로도 AI 3대 강국으로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수혜 기업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이동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거기는 완전 고 PBR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정책과 금리 인하와 이제 유동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산되면서 약간의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 PBR 쪽은 지금 이제 바로 3번 개정에 통과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하기보다 이미 그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상태에서 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냥 PBR이 낮다는 이유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최근에 이마트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거의 단기적으로는 막바지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당장 3법의 통과 상태에서 세론과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의 어떤 이제 실현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신규 종목을 진입하기보다 오히려 그 수급이 어디로 넘어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고 오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고용 보고서가 만약 둔화돼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수급이 성장 섹터로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키 맞추기 일환 대표적으로 AI와 바이오 섹터가 좀 대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주도면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K세론 이런 네네.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 상법 개정안만큼 뜨거웠던 게 이제 금투세 폐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 금투세 폐지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다가 진짜 딱 폐지가 딱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상법 개정도 사실은 정말 지금 뜨거운 이제 감자로 네. 수년째 이제 주식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저 4,000포인트, PBR. 5,000포인트 네. 이제 가려면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정작 이제 개정이 돼서 대통령이 공포를 딱 해버리고 나면 이슈 자체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업황과 이제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과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저 PBR 그리고 저 배당 이걸 이제 법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야 되는 기업들 중에서 아직 못 우긴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보시되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안에 대한 기대로 우르르 이제 막 주가들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오히려 약간 우회적으로 세론에 대한 우려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뭐 투자 전략들 쪽 확인을 해보시고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로 네. 현대 로템을 갈 수밖에 없겠고 참 공교롭게도 어제 현대 로템을 이야기를 했던 그 네. 내용이 또 현실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냐. 네, 준호 매니저의 네. 어떤 네? 일단 뭐 현대로테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예정됐던 수순이었고요. 수순은 사실 맞는데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어젯밤이온 거죠. 네, 하필 또 어젯밤이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또 방산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K2 이제 흑표 전체 이제 폴란드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일단 이제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대규모 수주 체결을 하면서 오늘 지금 대체거래에서 7%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다시 제가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특히 그 안에서 현대 로템이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이 뭐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본업이었던 GTX라든지 네. 또 철도, 네. 고속철도 이게 또 우크라이나 재건 또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도 경협. 같이 좀 맞물리고 사실 지금 육각형 기업의 가장 또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현대 로템인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 폴란드 수주 계약이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마치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 앞으로 유럽 쪽에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듯이 마치 유럽의 이제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 2차 수주 외에 그러니까 1차에서 2차까지 대규모 수주가 이었다라는 건 이미 기술력과 그리고 가성비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대규모 어떤 추가 수주와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우디 그 카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필두로 한 중동발 이제 K2 전차의 어떤 수출.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춤식으로 K2M이 미들이스트로 일단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S&T 다이맥스 그리고 또 HD현대 인프라코어가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우디 또 중동 국가 중심으로 이번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서 이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의 조만간에 이제 K2M이 관련된 수주 얘기가 나와지면은 유럽을 넘어서서 이젠 중동 국가들까지 비전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거기다 GTX와 네. 공약, 네, 그리고 이제 뭐 남북 경협 이런 부분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신고가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때요? 이게 이제 뭐 공매도 쪽에서 나온 의견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구조 잭팟이잖아요. 네. 알았잖아. 네,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체결한 거잖아. 네. 오히려 이거는 선반영이야. 이런 또 글들도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딱 진짜 구조 수출이 나올 거라고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해요. 알고 사실. 있었잖아. 네. 뭐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세론이 나올 수도 분명히 네, 있는데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로템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아, 육각형. 맞습니다. 아, 육각형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폴란드의 2차 수주까지 떨어지면은 네. 앞으로 유럽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요게 또 이제 새롭게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을 넘어서 중동 국가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한 번 시세 부츠를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 기대감 딱 폴란드 수주 기대감만으로 절대 올라갔던 건 아니라고 아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K 방사에 대한 어떤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봅니다. 어제는요, 준호 매니저의 현대로템도 있었지만 영민 매니저의 셀트리온도 마치 어떤 뭘 받은 것처럼 네, 느닷없는 상승을 좀 예견하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어제 네. 셀트리온도 갔고 가면서 파미셀도 특징주 해 주시면서 네네네. 오늘 밤에 진짜 쇼크가 한번 와서 금리 인하가서 높아진다. 바이오까지 가볼까요? 어제 진짜 느닷없이 정말 야, 셀트리온이 장중에 한 전화하려고 7% 가까이 그랬어요. 이제 급등을 네, 했었고 네. 셀트리온 제약은 15% 15% 급등을 였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할 걸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어쨌든 어제 갑자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느닷없이. 이제 셀트리온을 거의 한 45만 주, 43만 주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실까 봐 제가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차장고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 네. 뭐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대차장고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숏스퀴즈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작년에 상륙한 짐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하반기 때는 분명히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작년에는 PBM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작년 10월 달에 결국 이제 PBM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보험, 사보험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때는 또 작년에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효과도 하반기 때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시장의 레벨 대비하면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 빠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반등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고 미국에서는 또 생물보안법 이슈가 분명히 좀 다시. 있거든요. 네. 감세안 이제 요거 처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생물보안법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20만 원. 단기간점으로도 한번 상승 파동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뜨거운 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파미셀 이런 기업들이에요. 제가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이 이제 증자에 대한 또 루머들이 좀 퍼지면서 주가가 좀 주저앉았는데 실제로는 두산이 지주회사 뭐 상법 개정안 그거 관련해서 세론이 된 것도 있지만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예. 지주회사 두산이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전자 비지 부문 이게 엔비디아 쪽에 동박 적층판이 이제 공급하는 예. 거잖아요. 그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증설 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호재예요, 호재. 네.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해서라도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번 주에 이제 부각됐던 노이즈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다가 동박적 층판을 이제 공급하는 파미셀. 파미셀. 그럼 동달아서 이제 파미셀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는 또 코오롱 인더도 요 분야에 이제 동박적 층판 소재를 만드는 거 신규 공장을 이제 건설한다는 발표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요쪽 분야가 워낙 지금 돈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규모가 제가 오늘 이제 일발에서 소개해드릴 종목도 조금 네. 이제 결이 비슷한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두산과 이제 파미셀과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는 미국의 AI 기업들이 다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그대로 다시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 다 올라왔고 오라클이 또 오픈 AI하고 추가적인 계약 체결을 하면서 5% 넘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AI 진영에 특히 엔비디아 이제 진영의 종목들,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주회사 두산,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프리마켓 특징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미셀, 동박 공급하는 두산과 함께 세트로 주목하시고요. 우리 기술 투자 손흥 매니저 네. 리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사실상 지니어스 법안보다 클래리티 법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클래리티가 또 말씀드렸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클래리티 네. 법안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찬성표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하원 통과 가능성이 더욱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금융자산,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이 확실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이제 가상 자산이 이게 어떻게 상품으로 지정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가 명확히 이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상 자산의 제도권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 그래서 최근에 서클이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줘도 그래도 코인베이스 주가는 계속해서 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점도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일단 두나무 지분 국내에서 이제 가장 그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두나무 업비트가 이제 불장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능가하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장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업비트 자체도 네이버와 손잡고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제 고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관련해서 약간은 좀 이제 우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CBDC 때와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G2 국가 미국과 이제 중국이 CBDC 관련해서 이제 속도를 내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 통화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달러 CBDC와 그리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우리가 시작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사실상 또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서학개미 열풍이 있을 때도 외화 유출에 대한 그 부분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국 통화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싫던 좋던 간에 G2 국가가 이제 뭐 CBDC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그리고 EU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뭐 업비트가 지금 최근에 네이버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뛰어들었고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다음 주에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시대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항상 두나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저는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살짝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예. 있고요. 저는 뭐 분명히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1,500원 라인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를 뭐 11,000원 정도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리뷰까지 갔고요. 두나무 나스닥 상장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반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급등을 해가지고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오라클의 수혜주 한번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기판. 이수페타시스라는 네, 종목. 네. 물론 엔비디아 수혜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오라클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라클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었어요. 그게 지난 3월 달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신고가를 치다가 4월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 꺾였잖아요. 그렇죠. 꺾였다가 가장 지금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오라클이에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3월에 이제 4월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오라클이 상승하고 이게 왜 올라가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기대감 때문이에요. 스타게이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오라클이고 특히 7월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AI 액션 플랜, AI 행동 계획을 이제 또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들한테 맡겨놨더니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더 빨리 투자를 하고 더 크게 투자를 해야 중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거. 오라클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GNC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라. 이수페타시스는 동박적층판을 이제 소재로 지금 고다층 기판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고다층 기판 자체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시스코 뭐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여전히 네. 쇼티지예요. 네. 실제로 지금 실적을 한번 보면은 1분기 때 한 2,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477억,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1분기 때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도 지금 매출액은 2,600억에 영업이익 460억 정도 수준, 거의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작년 대비하면 66%나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적이 좋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월 수주 금액 자체가 평균 80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게 월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월 캐파를 뛰어넘을 정도로 수주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초호황의 쇼티지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지금 KLA도 오늘 사상 최고가였고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최고가를 뛰어넘는 소부장 종목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저는 1순위로 이수페타시스가 최고가를 먼저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작년 10월 달에 유증을 통해서 공장 증설 투자까지 지금 진행을 좀 해놓은 상태고 중국 법인 너무 좋아지고 있고 한국 법인에는 엔비디아로 이제 공급하는 가장 하이엔드급의 이제 기판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도 하나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울산에 지금 7조 원 정도 규모,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경기도 남양주에 6천억 정도 규모, AI를 이제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이슈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는 가장 좀 최선호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의 수혜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대를 간단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높게 5만 원 정도를 그냥 매수 가격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때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3%,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딱 5만 원 정도, 뭐 웬만하면 5만 원 아래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요, K 그래도 나요. 맞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어요. 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신고가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제가 제시해드렸던 6만 원 찍으면 사상 최고가예요. 맞아요. 한 20% 정도 더 올라가면 최고가를 좀 찍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거의 최대 분기 실적 레벨에 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라클 사상 최고가, 그리고 우리의 AI 데이터 센터 이슈까지도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